안녕하세요. 주의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일선 이탈이 이제 되기 직전의 상황이라서 주주분들 약간의 좀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원익홀딩스 어떠한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한 가치죠. 원익홀딩스의 최소 하한 가치는 주당 얼마인지, 그러면은 이 하한 가치가 현재 가격과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는지.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가 지금 하한 가치 쪽으로 무게가 쏠릴지 아니면 상한 가치로 무게가 쏠릴 확률이 더 높은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원익홀딩스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제 나는 이러한 양봉 하나 더 나오면은 탈출하겠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나는 이왕 먹을 수 있을 때 좀 더 크게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찰리 먼거라고 아실 겁니다.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의 이제 소울 파트너입니다. 영혼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가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라. 뒤집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원익홀딩스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익홀딩스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냉혹하게 봤을 때 원익홀딩스가 망하려면은 반도체가 망해야 됩니다. 원익 IPS죠. 자, 반도체가 망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삼성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반도체 쪽. 원익홀딩스가 IPS의 지분을 들고 있고 삼성도 원익홀딩스와 IPS의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메타가 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익홀딩스의 주식이 망하려면은 삼성이 망해야 되고 원익 IPS가 망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가 망해야 됩니다. 메타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예요. 자, 그럼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뭐 꿈 같은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은 안전마진. 그럼 안전마진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잃을 게 없는 가격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저는 좀 본질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100번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폐쇄형 AI 개발. 이게 이제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은 메타가 사실상 이거를 이제 아무에게나 공개를 안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메타가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 초대받은 파트너들과 840조 원의 돈벼락을 같이, 돈 냄새도 맡고 돈도 같이 만져보자라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 메타가 AI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얼마를 지금 투자하겠다? 6천억 달러. 하나 840조 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가 커피를 타줄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냥 지금은 모니터 안에서 걔네들과 우리가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 안에서. 하지만 이 모니터 있는 애들이, 안에 있는 애들이 현실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로봇입니다. 껍질이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해요. 그 육체가 뭐냐면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육체를 만들어야지 사실상 ASI, 초지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냐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인터넷에는 촉감이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로봇, 휴머노이드의 주먹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가해야 사람이 아파하는지 그러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원익홀딩스를 부른 겁니다. 원익로보틱스를. 너네 로봇 손을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 AI한테 세상을 만지는 법 좀 알려줘. 그래서 지금 원익로보틱스는 선생님이라고요. 메타의 선생님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원익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메타 AI의 감각 신경을 독점적으로 지금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메타가 스마트 글라스뿐만 아니라 뭐 AI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의 표준을 분명히 또 만들 거거든요. 표준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스탠다드가 됩니다. 표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원익홀딩스의 주식이 사실상 이제 극단적으로 망하려면은 반도체가 망해야 되고 삼성이 망해야 되고 메타가 망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가가 극단적인 낙폭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흐름은 요렇게 잡고 가야 돼요. 내가 장대양봉 한 번 나올 수익을 먹더라도 요 부분만 인지하면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을 때 더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 본질, 그 과정, 목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냐. 요것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자, 이 검은색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초록색이 바로 주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초록색 주가가 검은색 선 밑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도세에 주가는 추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 쏟아내고 있어요? 60만 주가 넘게 지금 79만 주, 80만 주 가량 쏟아지고 있죠. 근데 어제랑 비슷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 9%까지 밀렸어요. 어제는 똑같은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어제도. 그래서 어제는 이 80만 대군에게 마이너스 9%를 줬어.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군들이 쳐들어와.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한 8% 정도?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8%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뭐냐면은 주가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를 추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포커스 이렇게 맞춰요.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그러면은 지금 음봉 자체에도 여러분들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된 음봉이라고 하면은 이 음봉은 가짜 음봉이다. 주가의 재료라든지 상승의 연속성이 끝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지금 원익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2.6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2.6조 원. 자, 이게 뭐냐면은 원익 IPS랑 원익 QNC 지분 가치만 해도 이 정도가 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도 드린 말씀이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월 17일. 12월 17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 그럼 이 하한 가치가 얼마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하한 가치. 자, 이 하한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원익홀딩스가 망해도 남는 것들입니다. 사실상 망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자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공장 자산, 그리고 이제 지분, 계열사들의 지분. 근데 지분 가치만 1.5에서 2조 원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 자체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자산도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원익홀딩스를 바라봤을 때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기어도 시가총액 2조 원, 주당 26,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주가 34,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리스크는 정말 커봤자 마이너스 20% 수준이에요. 정말 커봤자. 저는 이제 이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수적으로 2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상 3만 원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3만 원 자체를. 자, 그러면 반대로 상한 가치는 얼마이냐? 상한 가치는 삼성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적자의 시가총액 3조 원 넘게 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 그 파급력 이상입니다. 삼성의 파급력 이상이에요. 왜? 메타의 시총은 삼성의 5배이기 때문에. 그럼 원익홀딩스가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을 96%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사업 같지만 그냥 유니콘 기업이죠. 여러분들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유니콘 기업들, 이러한 유니콘 기업과 동등하게 2조 원은 이제 2조 원 쳐주자. 이게 많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하단을 쳐주는 겁니다. 2조 원도. 그러면 기존 사업 반도체랑 신사업 2조. 근데 제가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메타의 선택이기 때문에 7조 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은 제껴야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시총은. 근데 이거를 2조 원으로만 우리가 평가해서 대입을 하더라도 원익홀딩스의 단기적인 주가는 5만 원은 때려야 됩니다. 5만 2천 원. 그러니까 메타가 문은 걸어 잠궜어. 그 방 안에서 초대받은 사람만 돈을 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방 열쇠를 쥔 유일한 기업이 여러분들 원익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잃을 게 없는 가격대예요. 지금은 앞면이 동전이 있죠, 여러분들.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은 10배를 벌고 뒷면이 나와봤자 마이너스 20%밖에 안 돼. 이런 패를 들고 배팅은 안 한다, 여러분들.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정말 우리가 아쉬운 게 뭐예요? 항상 주식하면서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 어떤 기회비용입니까? 아니 내가 팔면 가네. 내가 팔면 가네. 내가 살면 떨어지네.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손절을 해. 근데 갑자기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상황이거든요. 기회비용인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뭐 황제주를 타든 뭘 타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이거를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기회비용 다른 데에서
또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잘만 타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내가 뭐 손절한 것만 메꾸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계좌 앞자리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치 투자가 절대 쉬운 건 아닌데 얘는 이미 답안지가 주어진 주식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한 고민 뭐 따로 제용솔루텍이라든지 로봇주 일단 제가 다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가격적인 전략까지 다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는 무료예요. 무료다 보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근데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가 뭐 싸웁니까? 다른 로봇 기업이랑 아니에요. 메타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통행료만 받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가격적인 전략, 모멘텀적인 전략, 가치 전략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구구절절 계좌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만 제가 소통방에서 남겨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은 요런 거 여러분 다 챙겨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딱딱하게 요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바로바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도 확인하시고 단기 스윙주 이제 뭐 최소한 20% 정도 단기 스윙이니까는 20%에서 15% 정도 목적하는데 먹을 수 있을 땐 또 더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챙겨가셔서 지금 시장이 약간 흉흉해요. 여러분들 약간 흉흉한데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 날리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이 방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